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련발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중간 과제 발표에서 우리는 아르떼와 EBS의 협업으로 완성된 다양한 음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육 사업이든 공연 사업이든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상황에 놓였을 때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 즉 아이데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육 사업이든 공연 사업이든 기획, 제작, 실현, 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행되는 기획 단계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데이션은 프로그램의 뼈대를 세우고 또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데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단어를 좀 함께 살펴봅니다. 아이데이션은 생각을 뜻하는 아이디어죠. 아이디어의 어떤 동작을 명사로 만드는 전미사 에이션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단어의 의미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겠죠. 아이데이션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중점을 둔 개념어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The formation of idea or mental imag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행위, 즉 액션으로 간주하고 이를 명사화시킨 용어가 바로 아이데이션입니다.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성됐다 하더라도 이 생성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그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아이데이션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생성, 제너레이션이죠. 제너레이팅하고 발전시키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아우르는 용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아이데이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기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강의 주제는 음악 전공생보다는 오히려 경영학 전공을 위해서 더 적합하죠. 냉정히 말해서 우리 수업 자체가 경영학과스럽습니다. 뭐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것들 이런 용어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 교재는 실제 경영학과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료들하고 예시들을 좀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예시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잘 따라와 보세요. 네. 이게 뭘까? 여기 보면 아이디오라고 하는 요 기업의 로고가 있죠. 삼성이나 애플에 비하면 아주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제품을 그런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하거나 경영 서비스를 하거나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디오는 나름 유명한 기업입니다. 자, 아이디오는 무슨 회사일까요? 찍기 쉽게 객관식으로 물어볼게요. 첫째, 음악 프로그램 개발사. 둘째, 디자인 회사. 셋째, 영화 제작사. 넷째, 컨설팅 회사. 자, 1번 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사, 2번 디자인 회사, 3번 영화 제작자, 4번 컨설팅 회사. 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번 디자인 회사입니다. 잉? 왜 음악 소의 디자인? 할 텐데 좀 들어보세요. 분명히 접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디오라는 회사는 보통 디자인 회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회사가 미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한다면 아이디오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고려한 그런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디오의 혁신적인 디자인 방법과 혁신적인 또 업무 처리 방식은 2000년대 들어와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또 이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디오라는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 그 개발법을 좀 살펴보고 이를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우리 음악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독특한 디자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왼쪽은 애플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마우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마우스랑 조금 다르죠. 그죠? 네. 이 마우스라는 개념은 사실 애플이 거의 최초로 만들어내고 보급했는데요. 실제 제품화된 마우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애플이라면 이 애플이 만들어낸 마우스를 디자인한 곳이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마우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물론 스티브 잡스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잡스도 이 마우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하는 건 아니었대요. 그 코닥이라는 회사 있죠. 지금은 필름 회사로 더 잘 알려진 기업이죠. 이 코닥은 1960년대 70년대 당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내는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었어요. 근데 잡스가 이 코닥을 방문하게 되고 코닥이 만들어 놓은 마우스라는 개념을 갖고 윈도우나 애플 iOS 같은 걸 사용할 때 아이콘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우스의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애플의 매킨토시라는 개념이 생겨났다고 전해지는데요. 거기서 생각해낸 그 마우스라는 개념을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 준 거죠. 이거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치약과 칫솔인데요. 뒤쪽에 보면 치약이 요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치약 튜브가 다 위쪽에 뚜껑이 달려 있어서 뒤에서부터 꾹꾹 눌러야만 짜지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타입의 어떤 세워 놓는 튜브를 개발하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뚜껑이 위쪽에 달린 게 아니라 아래쪽에 달려서 땅 위에 세워 놓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치약이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굳이 위쪽에 있는 치약들을 짜낼 수고를 덜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는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개발해내는 회사인데요. 이 두 가지 예시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있고요.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서비스 과정에 대한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와 관련된 두 개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영상들에는 이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 개발이 이루어지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상은 아이디어가 일하는 방식을 취재한 미국의 ABC 방송이요. 여기 뉴스 기사 중 보도 중에서 한 장면인데요. 기자는 아이디어를 찾아가서 새로운 형태의 완전히 다른 형태의 카트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왜 우리 마트에서 쓰는 그 카트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제작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기사를 취재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팀원들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쏟아냅니다.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일단 쏟아내고 그 아이디어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그것이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카트를 한번 제작해 보는 거죠.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또 평가를 합니다. 더 나은 방식으로 모두 같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가장 최적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 재밌다.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일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같이 보시는데요. 제가 지금 요 수업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를 해야 돼서 요 영상이 들어가면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드릴 테니 잠시 다녀오세요. 자 멈췄다가 봤다고 생각하고 딱 짠. 자 이 영상에서 보면 "현명한 시행착오 사고가 천재 한 명이 계획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성공하기 위해 실패를 많이 경험하라."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요. "초점 있는 혼돈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네. 재밌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피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이 영상도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은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실제 아이데이션은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세계에서 가장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는 집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실게요. 짠! 예 보고 적용합시다. 이것도 제가 따로 올려 드릴게요. 자 보시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디어의 작업 방식은 크게 6 단계로 구분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관찰 단계입니다. 아이디어는 다른 경쟁사의 제품이나 경쟁사의 기술보다는 엔드 유저인 소비자를 살펴봅니다. 이 제품이 필요한 대상 집단을 이해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불편해하는지,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느끼는지를 살펴봅니다. 엔드 유저의 행동 패턴 속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개발품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연구원들은 직접 소비자가 되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행동을 해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몸소 체험해 보는 것을 서로 장려합니다. 우리 그 지금 쓰고 있는 그 택시 우버 아시죠? 그리고 카카오 티바이크, 뭐 따릉이, 쿠팡이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모두 엔드 유저의 행동 패턴 분석 결과로 개발된 제품들이죠. 자, 두 번째는 아이데이션 과정입니다. 오늘의 주제죠. 이 아이데이션. 아이디어는 아이데이션 단계에서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로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많이 들어봤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다 던져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팀원들은 관찰 단계에서 배웠던 그리고 알게 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경험과 느낌이 어땠는지를 같이 얘기하면서 계속 서로 토의를 합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브레인스토밍의 목표 그 최대한 다양한 많은 아이디어를 꺼내 놓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마구잡이로 막 그냥 던져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니즈와 욕망 이런 것들을 주목하되 그것 때문에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묵살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무조건 최대한 많이 표출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원칙인 거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관찰 단계에서 발견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의 힌트들부터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모두 도출될 수 있습니다. 다 꺼내 놓는 작업이에요. 다음 단계는 빠르게 시제품화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단계이죠. 이전 단계에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어떤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다면 그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그 개념은 그냥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박스로 해도 괜찮고요. 뭐 그냥 스티로폼 같은 걸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공연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무슨 유튜브 같은 데서 연주 곡목들을 그냥 플레이 해 보는 거예요, 연주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 짐작해 보는 것들이죠. 이 단계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만든다든지 혹은 뭐 완벽하게 외관이 완벽한 뭐 그런 형태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실험을 해 본다. 뭐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최종 소비자에게 피드백을 빨리 얻어낼 수 있을까?' 요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단계의 목적은 이 빠른 시제품화 단계죠. 완벽한 해결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해결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아이데이션 요 단계에서 생각해낸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자 피드백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필요한 솔루션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 발전 방향을 찾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용자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라는 거죠. 그다음에는 반복이에요. 피드백이 좋게 나오면 여기서 이제 끝나겠지만 피드백이 좋지 않았다면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빠른 시제품을 잘못 만들었는지 아니면 아이데이션의 과정이 잘못된지 아니면 관찰이 잘못된지 이렇게 점점점 뒤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관찰, 아이데이션, 빠른 시제품화, 사용자 피드백 이 좋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좋지 않으면 다시 이전 단계를 반복하면서 가장 최적의 실행안을 찾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피드백이 아주 좋으면 실제 제품을 제작하는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디어라는 회사가 일하는 이 6단계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이 실제 업무에 이것을 대입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거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디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건지, 즉 아이데이션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볼게요. 아이데이션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처음에 이 문제로부터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그 발산적으로 아주 그냥 끝까지 다 이렇게 꺼내 놓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이디어 영상에서도 봤듯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막 포스트잇 잔뜩 붙여가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죠. 이 과정은 생성의 과정입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그냥 만들어내는 생성의 과정인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발산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퍼뜨리는 거예요. 생각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생각에 어떤 제한점을 두거나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산된 사고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허접하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은 상당수는 거의 쓸모없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펼쳐 놓은 아이디어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정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합칠 것은 합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아이디어를 정제하는 것이죠. 이런 정제 과정을 통해 최종 대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수렴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좁히는 거죠. 네. 좋은 아이디어는 취하고 나쁜 아이디어는 버리고 보완이 될 만한 아이디어는 같이 묶어 주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의 결과물로 결국은 정제된 형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개발의 두 가지 과정은 한 번에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퍼뜨리지 않으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가 참 힘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만 뽑아내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던 그런 강박을 갖게 되면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작업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생각을 막아버리거나 닫아버리는 그런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너무 발산적인 사고만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좋은 대안을 뽑아내는 수렴 과정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두 단계로 요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퍼뜨려 보고 그 후에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정제하는 그런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산 기법하고 수렴 기법 약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확산 기법 안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은 뇌고 스토밍은 폭풍이잖아요. 머릿속에서 폭풍이 일어난 것처럼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생성되는 작업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무조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에서 맴도는 단어가 있으면 일단 말하고 평가는 나중에 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 우리 아까 방금 봤던 그 회사요. 그 아이디어의 브레인스토밍의 6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거예요.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판단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아 네 아이디어 좋긴 좋은데 현실성이 없어. 아 뭐 네 아이디어는 일단 재미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남의 의견이건 혹은 나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하든 뭐 양적인 아이데이션 활동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보다는 그냥 유보하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잠시 머무르는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그냥 얘기했으면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안 일어나겠죠.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면 돼요. 아이디어의 그 회의 장면을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칠판에 적건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건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일단은 수용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은 거친 아이디어도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이거나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라도 일단은 수용하고 "좋아요."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친 아이디어, 별로 쓸모없는 아이디어까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거친 아이디어가 때로는 다른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는 영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생각을 하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살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누가 말한 거니까 그 사람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말한 아이디어,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좀 더 풍부한 그런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살을 붙여서 이어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와 여러 명이 동시에 생각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넓게 멀리까지 생각이 뻗쳐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누군가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확장함으로써 더 좋은 아이디어의 방향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하지 않는 대신에 주제와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한 번에 하나씩만 대비하자 이러는 거죠. 하나만 갖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 말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이상 6 가지가 아이디어의 브레인스토밍 원칙들입니다. 특강 일정 이후에 우리는 기말 과제를 위해 팀별로 이제 회의를 하게 될 텐데요. 꼭 이 원칙들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고 열정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작업하기를, 그런 작업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꽉 채워진 그 칠판을 상상을 해 보세요. 자, 확장적 사고를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뿐만 아니라도 마인드 매핑이라는 기법도 사용됩니다. 마인드 매핑은 우리 머릿속에 막연히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방사형의 지도 모양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신나는 휴가에 대한 마인드 매핑입니다. 신나는 휴가를 위해서는 장소를 선정하고 여행의 목표와 목적을 수립하고 숙소,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비용 예산을 수립하는 등 의사결정할 사안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신나는 휴가를 위해 장소, 목적, 숙소, 교통, 비용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생각을 확산하는 것이 마인드 매핑이에요. 마인드 매핑은 중요한 생각 하나를 떠올리고 그 생각과 연결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아이데이션 기법입니다. 이 마인드 매핑은 굉장히 멀리까지 이렇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펼쳐나갈 수 있는 확산 기법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손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어플을 사용하기도 하네요. 궁금하면 엑스마인드라는 앱을 찾아보세요. 나도 사용하진 않는데 마인드 매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엑스마인드요. 자, 확산 기법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브레인스토밍하고 마인드 매핑 외에도 강제 결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orced Connection Method라고 하는데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나 물건들을 강제로 연관시켜서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여 아이디어로 진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떠오르는 것끼리 계속 연결 지어 보는 거예요. 나무, 마우스 이렇게 하면요. '나무로 된 마우스는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그 안에 새로운 의미 있는 아이디어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고 싶어. 아 근데 햄버거도 맛있어. 밥과 햄버거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면 밥버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콜라를 마시면서 팝콘을 먹고 싶어. 근데 치킨도 먹고 싶고 뭐 그래. 근데 이거를 약간 그 영화를 보면서 손이 자유롭게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이걸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극장이나 길바닥에서 먹고 싶은데 근데 그게 먹기가 되게 힘들어. 이래서 콜팝이라는 요런 그 제품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다음 예시는 태블릿과 자동차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예. 보시면
테슬라 자동차죠. 보시면 여기 부분이요. 센터 페시아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의 운전석하고 운전석 옆에 붙어 있는 이 영역을 거의 컴퓨터로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죠. 자동차 안에 태블릿 PC를 설치하는 거예요. 특수로 제작된 PC를 설치해서 마치 태블릿으로 이 모든 것을 조작하듯 다 터치로 이렇게 조작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막 이렇게 뭐죠? 그 막 다이얼식으로 돼 있고 막 버튼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버튼이 다 없어지고 그냥 이 태블릿 터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조작하고 그렇게 만드는 뭐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 태블릿을 강제로 연결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아이데이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렇게요. 자, 다음은 형태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방금 강제 결부법이었잖아요. 형태 분석법은 제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다 분해해 보는 거예요. 이제 조합을 해체하면 요소들이 남습니다. 해결할 문제를 이 요소들의 조합으로 보고 그것을 차트화하거나 새로운 조합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도출하는 형태를 우리가 그 형태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거죠.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OS가 있겠죠. 안드로이드일 수 있고 그다음 뭐죠? 여기 안드로이드 말고 아이폰에서 쓰고 있는 그 뭔가요? 기억이 안 나네. 그다음 버튼의 형태도 있을 거고 있고요. 배터리도 있을 거고 스피커도 있을 거고 카메라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모든 것이 다 스마트폰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성 요소들을 분해해 내고 내가 주목하는 구성 요소들끼리 조합을 해 보는 거예요. 모양은 뭐가 있을까? 직사각형, 정사각, 동그라미, 또 타원형, 삼각형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재료에는 나무,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 세라믹 요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 링크를 걸어 보는 거죠. 나무와 동그라미, 나무와 정사각형, 나무로 만들어진 정사각형 태블릿은 어떨까? 철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스마트폰은 어떨까? 세라믹으로 만들어낸 동그란 모양의 스마트폰은 어떨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말이 안 되는 것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전혀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폴더폰도 요렇게요. 정사각형이잖아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 형태 분석법을 시행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이차원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세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개까지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힘들고 상상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삼차원적인 것까지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인 1에 모양을 놓고 요인 2에 재료를 넣고 그다음에 3차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뭐 배터리, 카메라 같은 요소들을 추가하는 거죠. 이처럼 더 많은 조합들을 만들어내고 상황을 만들어내서 그 요소들 각각에 대해서 도출된 그 조합된 그 각각의 어떤 그런 형태잖아요. 고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방식이 바로 형태 분석법입니다. 이 형태 분석법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우주공학과 프리츠 위스키 위 즈위키 교수 덕분에 유명해졌 프리츠 즈위키래요. 네. 그 교수 덕분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교수가 되기 전에 에어로제트사에서 우주선용 제트 엔진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을 요렇게 분해해서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요소들을 분해하고 그 요소들끼리 이렇게 결합하다 보니까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기존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만들어진 거죠. 이처럼 형태 분석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생각을 위해서 구성 요소 사이의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서 생각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법입니다. 확산 기법이죠. 자, 브레인스토밍, 마인드 매핑, 강제결부법, 형태 분석법 외에도 확산적 사고를 위한 방법으로 스캠퍼라는 그 기법이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을 서로 대체하고 substitute죠. 결합하고 combine 하고요. 동화하거나 수정하거나 다르게 활용하거나 제거하거나 재정리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보시면 어 장바구니를 카트로 대체한 거죠. 더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하고 카메라, 뭐 MP3를 합쳐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졌고요. 사람의 움직임을 모방해서 로봇의 관절을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트윅스 큰 거였는데 작은 걸로 만들면서 이렇게 기존 제품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제품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기도 하고. 저 테니스공이잖아요. 뭐 누가 테니스공을 저렇게 귀엽겠어. 그죠? 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을 과감히 생략하기도 합니다. 선풍기잖아요. 날개가 없는 선풍기. 그죠? 혹은 어떤 요소를 원래 있던 자리에 놓지 않고 거꾸로 놓기도 하는 거예요. 저 마치 저 그 택 있잖아요. 이 태그를 밖에다 달아서 아이들의 그 간지럼, 피부 간지럼을 예방하는 것처럼요. 이제 그게 스탬퍼였고요. 그다음 또 기법으로는 만다라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만다라트는 앞서 보았던 마인드 매핑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좀 더 복잡해요. 약간 좀 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매핑이 정말 뭐 그냥 수없이 끝없이 가지를 쳐 내려가는 거라면 이 만다라트 기법은 요렇게 가운데에다가 핵심 사안을 놓고 그 밖으로 9개 요소, 하위 요소를 놓는 거죠. 그리고 그 하위 요소를 다시 또 요렇게 방사형으로 그 핵심 개념으로 놓고 여기서 또 하위 개념 9개를 또 놓는 거예요. 요렇게. 자, 여러분 이거 고민이 있을 때 꼭 해 보세요. 제가 그 성악과 학생들 전에 수업할 때 이거를 항상 중간에 시켰었는데 특히 졸업을 앞두는 우리 4 학년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이제 원하는 것을 가운데에 놓고 뭐 만약에 전문 연주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대학원 진학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 항목들을 눈에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거 할 때도요. 그 프로그램 새로 개발할 때에도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인지 를 여기 가운데 놓고 그것들을 요렇게 확산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 예시는 일본 야구 선수가 만든 거래요. 여기요.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가 고등학교 1 학년 때 세운 달성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 구단 드래프트 1 순위를 하기 위해서는 몸 만들기, 제구, 구위, 멘탈, 스피드, 뭐 인간성, 운, 변화구 요렇게 9 가지 요소를 도출을 해냈네요. 그러면 몸 만들기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데 몸 관리, 영양제 먹기, 뭐예요? 이거 스쿼트 하는 건가요? 그죠. 뭐 이 들고 하는 거 이 FSQ 이거 뭐 중량 치는 그건 것 같아요. 그죠? 식사, 저녁 식사, 뭐 아침 이렇게 해서 가동력, 스태미나, 유연성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스피드를 위해서는 축 돌리고 하체 강화, 체중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운도 있다. 운을 좋게 하려면 인사 잘해야 되고 쓰레기 줍고 부실 청소해야 되고 물건을 소중히 쓰고 긍정적 사고 응원받는 사람이 되고 책을 읽고 심판을 대하는 태도도 좋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게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확산적 사고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매우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인데요. 인식적인 차원, 문화적인 차원, 감정적인 차원에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인식 장애에서는 제멋대로 조건을 붙인다, 주위 상황에 매몰돼서 사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 표면적으로 비슷하면 같다고 생각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믿는다, 감각, 지각을 과신한다, 목적과 수단, 원인과 결과 구별하지 못한다. 인식의 장애죠. 잘못 생각, 착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다음 문화의 장애는 틀이나 판에 매몰되는 거 이거 고정관념이잖아요. 그 흑백 논리, 두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 이런 거요. 통계 숫자 데이터를 과신하는 이런 것도 안 돼요. 논리성, 합리성을 중심의 애매함을 인정하지 이건 쪼끔 더 유연하게 생각해라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감정의 장애, 비판을 두려워하는 이거 너무 어렵죠. 언제나 평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특정 사람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위 사람의 의견 분위기에 쉽게 동화되는 것도 지양해야 되고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산적 사고였고요. 이제 수렴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이제 생각을 좁혀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들어 벌려 놓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수렴적 사고 기법에는 우선 하이라이팅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되는 생각들만 추려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밑줄 쫙 우리가 하이라이트 한다고 하잖아요. 밑줄 치는 거죠. 추려진 아이디어는 히트라고 합니다. 히트.
그리고 공통적인 측면이나 요소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덩어리를 지는 거죠. 덩어리 지게끔 만들어서 이것을 그 적중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이렇게 결집시키는 거. 그죠? 그리고 하이라이팅은 적중 영역을 문제 해결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고 발전시켜 더 나은 대안으로 만드는 것을 바로 하이라이팅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요.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한다."라는 게 문제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57 개의 뭐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대요. 근데 그중에서 15개 정도의 히트를 추려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요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재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라이팅 기법이겠죠. 다음은 평가 행렬법입니다. 단어가 어려운데 이 매트릭스 이 표 만드는 거예요. 표 만들어서 아이디어 리스트를 놓고 평가 기준, 이것도 뭐 이렇게 기준도 그냥 말 그대로 기준이야. 그냥 주관적인 기준들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수치화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매겨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거실에 황토 판넬을 시공해서 전원주택의 느낌을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요소, 마이너스 요소, 그리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요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보고 나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구별해서 평가하면서 점점점 이제 수렴적으로 사고를 추려내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생각을 확산하고 수렴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편의상 디자인 회사 아이디오를 예시로 아이데이션을 이해했는데요. 그 대상만 다를 뿐 우리가 음악회를 기획하거나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이디오 그 회사의 아이데이션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잘 생각해 보고 아이디에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서 기말 과제를 수행하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는 브릴리언트 컴퍼니의 서다혜 대표님의 특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주에는 EBS 백경석 PD님의 특강이 이어질 텐데요. 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아이디어들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확산적 사고로, 그죠? 특강 이후에 이어질 조별 활동에서 막 아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을 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프로그램들과 제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오늘 과제하고 출석 체크예요. 오늘의 과제는 나의 30 살로 만다라트를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나의 30 살이 별로다라고 싶으면 다른 주제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제를 자유주제를 주면 또 너무 고민할 것 같아서 내가 나의 30 살로 일단 만들어 봤어요. 나의 30 살을 생각하는 9 가지 요소를 추려내시고 그 9 가지 요소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고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생각 많이 하게 될 거야. 그죠? 다음 주 수업 전까지 학교 메일로 제 학교 메일로 제출하면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미래까지 요렇게 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주제로 확산적 사고를 한번 해 보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수강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빠이. 이거 만다라트 만들어서 나한테 메일 보내는 게 출석 체크예요. 다음 주 수업 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빠이빠이.